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장애 진단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 최종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내용으로 이번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12개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곧 11월 달에 상급 종합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만 내게 유리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영상을 보는 제 구독자님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드리고자 일반 병원에서 우리가 발급을 받는 진단서나 아니면 2차 기관인 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단서로는 그동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본인들이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변동사항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2023년 6월 달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 제가 몇 개의 영상으로도 추가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2023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보훈부의 새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 제가 이 앞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많은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들인가 하면, 보통 유공자분들이거나 참전 유공자분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에 그 모든 자료가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데, 만약에 보훈병원에서 6급이다. 그래도 그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보훈심사위원회 직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는 6급이 아니다. 기준 미달이다. 아니면 이거는 7급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또 물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00건이 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항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갔더니만 기준 미달이다. 그리고 보훈부에서 제게 기준 미달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하신 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행정심판을 하든지 변호사를 사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도 그렇지만 행정소송도 100명이 신청을 하면 3명에서 5명만 이깁니다. 5명이 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고작 5명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명은 수백만을 들여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한다는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제게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통계도 매월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산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서로가, 만약에 내가 보훈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보훈부도 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선임 변호사들을 동원을 해서 또 반론을 하겠죠. 그런데
선임 변호사들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 국가유공자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 심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낭비도 낭비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또 이 질병과 관련된 게 다르고 다르다고 어떤 부위에 따라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소송을 하는 거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어떤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조건에 맞춰서 검사한 내용과 의사의 소견을 첨부를 해서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전문 의사들이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믿고 거기에 맞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그 등급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 이 질병은 또 이 상위처는 몇 급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은 작성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사들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는 지금 환자의 현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입었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당뇨병은 혈청 크레아틴 수치를 검사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치가 나오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검사를 했더니만 어떤 부위에 어떤 스텐트가 박혀 있고 정확하게 어떤 관상동맥에 어느 정도에 막혀 있는지, 또 다른 암과 관련돼서는 암을 발견을 했는지, 그 암과 관련돼서 치료를 했는지, 또 그 암이 완치가 되어서 다시 재발되었는지, 그런 상세한 내역을 다 검사를 하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12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종편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고혈압과 뇌경색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보훈병원에서 6급 나왔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이다, 또 이렇게 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네 번째는 당뇨병과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반 장애진단서를 가져가는 경우와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가져갔을 때 차이점 같은 내용을 지금 이 12개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내용 추가로 더 해드렸고, 일곱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분인데, 이분은 상배부 파편창으로 해서 소송을 하였던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있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유리한 조건이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고, 고혈압, 뇌경색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진단서를 끊어갔을 때, 그리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얼마만큼 내게 유리한가. 제가 이번에
상급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고 11월 달에 가서 지금 진료를 할 건데,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들도 많고 제가 그동안 계속 오랜 기간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해서 갖다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상급 병원을 가느냐? 지금 국가보건부에서 이렇게 국가보건 장애진단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내용은 알면 알수록 국가유공자에게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많이 또 유리한 내용이고, 이제 이런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진단명이나 지금 내 상태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심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 몸 상태가 좋다, 그러면 굳이 신체 검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신청해봐야 떨어질 거 뻔한데, 아니면 변동사항 없음이라고 나올 걸 뻔한데 뭐 하려고 굳이 신청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가 있으면 내가 그만큼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장애 진단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그 진단서를 보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내가 지금 6급 이항인데 그대로 6급 이항에 해당되겠는지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의사는 그 장애 진단서에 몇 급에 해당한다? 그런 기록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 의사는 그게 몇 급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 10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영상 설명해 드렸고, 11번째로 악성 종양과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 후에는 국가보건부에 청구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또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살아있을 때 6급이 되든 5급이 되든 되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큰 병으로 사망을 하셨어도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이 내용 또한 4년 전에 제가 사용을 했던 이 화면입니다. 4년 전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고, 이 내용이 이번 영상에 좀 중요할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 4년 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4년 전에도 어떤 식으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지 제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도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고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갖고 있어도 상위 등급이 7급이신 분들은 구법 말고 신법에 의하면 신법에서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배우자는 국가보건부로부터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단지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된 유족수당으로 요즘 보면 어떤 곳은 5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곳은 10만 원 주는 데 있는데, 그 금액밖에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런데 6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6급부터는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까지 다 합해가지고 약 7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금액을 그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 평생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5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에게 6급보다도 자그마치 약 1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더 큰 금액으로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에게.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평생 유가족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들 많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내용은 제가 4년 전에 만들어 드렸던 내용이고, 요즘 많은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게 계속 질문만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에는 저도 답변을 해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시게 되면 저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그런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상담 지금 하지 않고 전화나 메일 같은 것도 공개를 해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이 자녀들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 다음에 그래도 궁금할 때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많은 답변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4년 전에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년 전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지 제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4년 전 내용 그대로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영상을 드리면서 끝낼 테니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영상들 만들면서 이렇게 대본 같은 거는 작성을 하질 않고 그냥 어떤 자료 하나를 딱 주어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대본은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대본을 보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내용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놓고 이 대본대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만든 내용이 아니라 4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불태는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고,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 없어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남 참전자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이거나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등급 기준 미달되신 분들,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 중에서 질병에 따른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장애 등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기 위해서 지피지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항상 좋은 댓글 달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제가 이번에 댓글로 어떤
질병으로 고엽제 후유증 경도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본인이 갖고 계신 지금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로 지금 6급 이항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인 경도장애를 받고 계신 질병은 무슨 질병인지 본인 질병인데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해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게 지금 당장 자기 몸에 있는 질병만 아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국가보건부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기본인 지피지기 본인 스스로 본인 몸에 있는 질병 말고 물론 본인 몸에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만큼 등록할 확률도 많지만 그거를 떠나서 국가유공자는 최우선적으로 국가보건부의 요건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그 질병이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내 몸에 10가지 질병이 있어도 국가보건부에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제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본인 그 질병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본인 내용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상 끝까지 보시라는 소리도 않고 중요하다고 영상에 설명도 하지 않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이 내용을 다 보시고 이해를 못하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를 모르는구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1.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여 부상을 당했고 언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가입니다. 2. 군대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한 곳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오래전 병원과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월남전과 관련돼서는 그 자료가 대부분 다 없지만 지금 군대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고 3. 군대에서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으면 무슨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지와 치료 과정 및 병원에 진료하거나 입원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상 처리가 될 수 있고 비공상 처리가 될 수 있고 정말 이런 데서 다르고 다르고 차이가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4. 고엽제를 맞은 파월 군인들은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과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 중에 어떤 게 본인한테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은 본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파월 군인들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마냥 손 놓고 있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지 못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어떤 상위처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떻게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전우는 높은 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등급 미달이나 7급에 해당되면 분명 본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높은 급수인데 나는 등급 미달 또는 7급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유공자법과 신체검사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상위처와 질병이 어떤 급수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훈처에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도 지금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엑스레이 사진이나 MRI 사진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첨부하지도 않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 신체검사하는 의사가 어떻게 병이 있는지를 알고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위 등급을 줄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제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준비도 않고 이번에도 또 어떤 댓글에 보니 보험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나 피 검사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한번 쓱 보고 끝나버리더라.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험병원에서 서류상으로만 검사하지 일일이 피검사, 혈액검사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내가 다니는 기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첨부를 해서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할 때 같이 줘야 되는 거지. 보험병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소변 검사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에 못 올라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4년 전에도 했고 또 4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4년 후에도 똑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체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또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당뇨에 의한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7급에 해당되고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에 해당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와 같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등급 기준 미달로 있거나 7급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7급이면 영원한 7급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상위처가 심해지고 악화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신체검사 결정표가 있는데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군대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 먹어야 하듯이 국가보험처에서 주는 혜택과 보상금 또한 내가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보훈처에서 개정되는 법을 알아야 신체검사를 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하락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어 안정된 보상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위 등급을 위해 이미 지피지기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왜 적었는가 하면 기존의 6급 이항이다. 그러면
자꾸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또 첨부를 해서 적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직 지피지기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한 가지씩 지피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등록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준비와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한 끗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고 또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에서 제공하는 영상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 있습니다. 꼭 본인의 상황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처와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 꼭 맞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배우고 나머지는 검색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위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질병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을 다 안 보시고 앞부분만 조금 보시기 때문에 영상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떤 분이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승급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 하는 썸네일을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제게 하는 얘기가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 승급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하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내용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 것이지만 승급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 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0명의 유공자분들,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약 700명이 승급을 했고 290명이 변동사항이 없고 10명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 700명은 승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급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10명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내용하고 이 700명이 1000명 중에서 700명이 승급을 했고 10명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면 제 영상들 아무리 많이 봐도 이해 못하십니다. 자, 승급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신체 검사를 준비를 잘 하든 잘 못하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이 악화됐으면 당연히 승급을 할 것이고, 또 몸이 되려 좋아졌다 아니면 새로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하락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하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승급을 하기 위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신체 검사를 해야지, 무조건 신체 검사해서 700명이 승급을 했기 때문에 나도 신체 검사를 하면 승급할까 하고 섣불리 달려들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신중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영상들을 다 안 보시고 앞부분만 조금 보시기 때문에 영상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월남전에서 전투 중에 파편상을 입고 고엽제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분은 처음에 상위처로 파편상에 관한 상위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시일이 지나면서 해당된 급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로 인해서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상위 등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상위처와 한 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높은 급수에 해당되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뇨로 인하여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에 해당되는 급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7급 내지 6급으로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고엽제 질병으로 상위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만 해당이 됩니다. 척추나 어깨와 관련된 곳에 수술을 해도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척추나 어깨를 다치고 치료한 기록이 있으면 추가 상위 인정 신청을 하여 상위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제가 계속 영상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죠. 고엽제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보훈부로 바뀌었죠. 4년 전에는 보훈처였고 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탁병원들을 잘 활용하셔 몸 상태를 검진하여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보훈부에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되는 질병이 상위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더 심해질 때 신체 검사를 하여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병원에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가족들이 함께 영상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옛날 4년 전 영상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이후에는 같이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4년 전에 만들었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그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당뇨병과 관련된 거, 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게 뭐 몇 편이 있다. 당뇨병은 예를 들어 뭐 6개, 2개 더해서 8개가 있다 그랬지만 지금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은 약 15개에서 20개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만들었는데 저도 지금은 영상들이 하도 많아서 얼마만큼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저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내용들을,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무조건 질문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상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 원하시는 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피지기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국가보훈부에 어떤 질병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러면 또 추가로 어떤 질병을 내가 등록을 해야 되겠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내용과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4년 전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테니 그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뇨병 시리즈로 모든 것을 파헤친다 하여가지고 6-1편부터 6-6편까지 당뇨병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 내용의 6편의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가지의 영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관련된 영상은 총 8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체 검사를 하여 하락하는 사례들로 4-1편부터 4-4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과 치아 결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아 결손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1편 같은 경우는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관련된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또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이 이명에 관련된 난청에 관련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또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유가족 보상금 관련된 영상은 5-1부터 5-5편까지가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숫자가 5-1부터 5-2라 그러면 나머지 3편의 영상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 관련된 영상이 9-1부터 9-10편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0편은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회원들께만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영상이 여기 보시면 10-1부터 시작을 하죠. 10-10편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10-11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마치며 제가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또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분들은 이 11편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상군경 상이처로 인한 우상배부 파편장과 당뇨병,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전상군경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개의 질병과 1개의 전상 상이처를 함께 인정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인데 이 내용은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은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경도 장애를 받으신 분이 제게 질문을 하여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분의 상황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지금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참고를 꼭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당뇨병이면 당뇨병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과 같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과 말초신경병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으로 만성 단마진과 고지혈증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경도장애를 받았던 것은 만성 단마진으로 경도장애를 판정을 받았었는데 제게 질문을 줄 때는 만성 단마진으로 인한 경도장애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질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 영상에서 해드렸었는데 이분께서 다시 연락이 온 게 당뇨병에 관련된 눈에 관련된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장애로 인해서 7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고엽제 후유증 경도장애에서 고엽제 후유증 7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당뇨병이나 말초신경병이 상태가 더 심해지거나 악화됐을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6급도 될 수 있고 5급, 3급까지 계속 급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한다는 영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까지 몇 번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3개의 분류별 질병명 장애 등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경도장애에 관련된 질병으로 장애 등급 구분표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중등도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고도 장애가 있는지와 장애 등급 종합 판정 기준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고엽제 후유증을,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을 4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 4개가 심하지를 않고 다 등급 기준 미달 상황입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이 많아도 경도장애도 판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건처 법에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질병이 4개가 있으면 경도장애로 종합판정을 하여 경도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장애가 3개가 있으면 중등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중등도 장애가 2개가 있으면 고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2세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표도 이렇게 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해야만 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그 영상들을 보고 참고하여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생각을 하고 모두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냥 대부분 넘어가시더라고요.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지피지기를 해야만 합니다. 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이유로 요건에 해당인지 요건에 비해당인지 상위처는 내가 몇 군데를 다쳤는데 어느 곳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십시오. 배워야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여야지 길을 찾아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차근차근 기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내용이 많아졌는데 이 외에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번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야지
나중에 제게 질문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는데, 아무런 정보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와 같이 본인의 상황을 알고 국가보훈처에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번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다음에 또 새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를 하실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안 하는데 해드릴 말이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